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 한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제 한성은 서울 근처다 해가지고 요 국사책에 보면 왼편에 위례성과 이제 미추홀을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요 한성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한성은 분명히 한반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위례성도. 근데 뭐 이것이 딱히 정확하게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도 연구를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한 백제 한성을 찾아봤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 50권과 동의전을 정말로 제대로 읽어보고 백제 한성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백제 한성은 분명히 대방에 있는 지역이고 낙랑태수가 있는 지역이고 동쪽 끝에 있고 하수가 있는 지역이고 숭상과 하수와 제방이 있는 지역이다. 이건 삼국사에 있는 걸 제가 간추린 겁니다. 왜냐하면 뭐 대방 태수하고 관계도 있고 대방왕 근데 온유왕 때 낙랑 태수가 있는 지역에 가깝다고 그랬고 계류왕 때 보면 동쪽 끝이다 라는 말이 있고 계류왕 때 하수를 따라서 제방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위례성을 얘기할 때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수의 남쪽이라는 얘기죠.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백제 한성은 지금 서울 근처 지역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건 46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노를 담으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찾아보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설을 믿고 그 사설에 의해서 우리가 재현해보는 것이 아니고 조선 팔도의 사설을 맞추려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신채호의 그 기록을 보면은 조선사 연구초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삼국사기 중 동서양자 상원 고정이라 해서 동자를 서자로 고치고 서자를 동자로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고쳤냐? 기록이 한반도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기록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오만이죠. 왜 그러냐? 제가 서울에 산다고 우리 조상들도 몽땅 서울에 살았다라고 뜯어 고쳐서 기록한다. 이건 오만 아닙니까? 왜 더더욱 삼국사에 보면 46에 삼국사의 46에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연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유연전호 5월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에 대한 고구려 백제의 신라에 대한 삼국시를 나타내는 모든 기록을
유엔전후 5월과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해 받느냐 하는 겁니다. 삼국사 50권도 유엔전후가 조선 팔도에 맞추고 동의전도 유엔전후 5월과 조선 팔도에 맞춰봤느냐. 그걸 맞추어서 각각 대입해서 보고 그 결과로 역사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삼국사를 교정해가지고도 삼국지를 교정해가지고 조선 팔도에 맞추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연구 논리였다면 저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설을 재현해가지고 그 재현된 바탕 위에서 지금을 설명해야지만 바른 역사 연구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금까지 백제 한상을 사서에서 찾아보았냐고 물어보면 찾아보았다라고 모두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권 46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통치했다는 기록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숨겨왔다면 과연 사설을 봤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당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련이 숨기고 성호익이 허구라고 정약용이 그냥 연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그거를 제가 대입해 보니까 삼국사 50권이나 동의전이나 모두 다 유효제로 5월 쪽에 가능성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백제 한성도 분명히 그쪽 지역에서 찾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조왕 때 낙랑태수가 말하는 동북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낙랑태수가 이걸 동서양자로 신채호 선생님은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삼국사를 보니까 낙랑국과 낙랑군이 분명히 다르더라 이겁니다. 낙랑국 체리왕이 있을 때 후한세에 보면 낙랑태수는 3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삼국지와 후한세에서 고구려 남쪽 예의 서쪽에는 낙랑군이 있다 분명히. 그리고 옥저는 고구려의 동쪽에 있다. 그러면 옥저와 낙랑은 정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랑국의 왕 체리왕은 옥저를 순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낙랑태수가 백제의 한성과 가깝다면 분명히 예의 서쪽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백제 서울을 지나는 강이 이제 우리는 한수 이러니까 한수를 찾았는데 만약에 그게 한나라 한자가 우리나라였다면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수가 맞죠. 근데 유엔전후 5월에 흐르는 강은 그 이름이 나라가 변천될 때마다 그 이름이 변경해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즉 한나라가 건국에 있을 때는 하수, 진나라가 있을 때는 진수, 한나라가 있을 때는 한수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수가 덕수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에 있는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 낙랑태수가 있는 지역에 백제의 한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지 후한서에서 고구려에는 그 후한서 그렇게 했죠. 북평의양 삼국 태원을 고구려가 평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외인에 관한 기록에 하우 소관지자봉 회계에 봉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외인이 사는 지명으로 회계 동야연, 이주, 단주, 담이, 주이라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삼국지하고 후한서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이라는 지명은 해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라는 지명은 남월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월이 어디냐? 송나라 때 발행한 우적도에 보면은 지금 귀주성 근처에 남월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월과 주회가 있고 회기가 있으니까 그 지역이 제 외인들의 지역이라 하면 그 북쪽에 한이 있고 한 위에 예가 있고 예가 위에 고구려가 있는데 고구려 북평 의양 남쪽에 외인들이 지명이 있으니까 백제의 한성은 그 지역에서 유인제로 5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백제 수도를 찾을 수 실마리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낙랑국과 낙랑군은 위치가 다르다 이건다. 이렇게 북쪽에 고구려가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한이 있고 그 남쪽에 외인이 있다. 삼국지 후한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구려 동쪽에 옥제가 있고 예의수 쪽에 낙랑군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우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인제는 5월 지역에 삼국시대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해본 건데 외의 지명으로 회계와 회계 동야현 그리고 이주 주의 남월이 이렇게 확인되고 외의 지명으로 확인되고 여기 북평과 태원이 고구려 지명으로 확인되는데 예의 지명이 창해군 우거를 배반한 남녀의 지역을 한이 창해군을 세웠더니 창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만조선의 지역이고 예의 지역이라면 기준에 한이 해로 들어가서 삼한을 일으켰다는 삼한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의 위치에 의해서 낙랑국과 낙랑군의 구별이 있는데 백제는 낙랑군에 가까운 지역에 있다. 창의군 서쪽이 낙랑군이라고 했는데 온조왕 때 보면 백제의 동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북평의양이 여기 상복이고 북평이고 태원 이게 고구려가 평정한 지역인데 어떻게든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낙랑군이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그럼 언제냐? 삼국지하고 후한서니까 후한 때면은 AD 25년부터 후한이니까요. 25년부터 낙랑군은 그러면 이 북평의양 상복 이 지역에 가깝게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온조왕 때는 어디 가는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룡왕 때 한성에 대한 조건이 아주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우선 대방태수를 백제왕이 말하자면 백제왕의 지역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동쪽 끝에 있다. 뭐 지금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서쪽 끝입니다. 동쪽 끝이 아니고. 근데 유엔제노 5호는 장안에서 보면 동쪽 끝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로왕 편에는 왜 중요하냐면 계로왕이 그 도침에 의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김현옥 시장 같이 막 그냥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공사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증토 축성을 해서 궁시를 막 짓고 축성을 해야지 궁궐을 짓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그 웅리야에서 그 돌을 갖다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하수를 따라서 제방을 쌌는데 사성어동에서 숭산읍까지 갔다. 이런 기록인데 여기서요. 숭산이라는 지명이 지금 유엔제노 5월 지역에 있습니다. 저 낙영남 동남쪽에 있죠. 숭산이요. 그리고 하수가 한수고 하수고 황하라. 그게 웅리라는 지명이 웅리하나니까 그냥 간단하게 웅리라고 하는데 웅리가 뭐냐면 약재입니다. 개복숭아 종류의 그 웅리라는 약재가 있는데 그 웅리라는 그 깔 수 있는 그 지역의 돌을 그 지역에 아마 돌이 좀 특별했던 모양인데 하여튼 그쪽에서 돌을 갖다가 계룡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그러면 최소한 증토 축성을 했으니까 위에 궁궐이 없어도 그 밑에 바탕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숭산이 있고 하수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 이런 지역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 대방태수는 우선 남제서에 나옵니다. 남제서에 낙랑과 대방이 나오니까 남제에서 지역에 가장 가깝다는 얘기죠. 낙랑태수 대방태수가 나오니까요. 남제서에 가깝다면 남제에서 58은 삼국서에 46 유엔제노 5월과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이 낙랑태수 언제 동쪽 그 대방태수 증토 축성 웅리야 하수 따라서 하는데 이게 어디냐? 지금 제가 이제 그 만나 말씀드리는 거는 웅지는 사서에 의하면 태산의 서쪽이다. 분명히 웅진지동 태산인데 태산을 근데 태산 서쪽에 황산이 있고 지금 여기 태산이 있다면 여기 황산인데 그 위에 평원이라는 그러니까 요 청하고 안국하고 광양은 이게 백제 땅으로 나오는 지입니다. 근데 지금 요 웅진으로 보이는 비선과 지금 안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동황성에 있다면 요 사이에 어디인가 백제 한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저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이제 우고를 배반한 남녀의 한리 세운 창해군이 바로 창주와 신해 요 합하면 여기가 창해군 지역입니다. 그러면 낙랑군이 창해군이 폐지되고 얼마 있다가 위만조선이 망하면서 낙랑군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낙랑군이 이 지역 어디 창해군 지역 어딘가에 낙랑군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삼국사와 후한서를 보면 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이면 이 근처에 낙랑군이 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낙랑군도 이제 두 개로 보이는데, 만약에 창해군 지역에 있다면 이건 37년 그러니까 37년에 고구려에 흡수돼 버리니까 후한이 낙랑군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낙랑군은 창해군 서쪽에 있고, 백제 온조왕 때 낙랑군은 한성의 동북에 있다. 그렇게 책에 보여지는데, 백제 한성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백제 한성을 우리는 이제 한성이라고 기록하는데, 북사에서는 거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웅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마성이 공웅으로 변해가지고 웅진으로 해서 비성으로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백제 한성은 거발성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의 하수가 덕수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수가 덕수다. 한수, 진수, 면수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수가 덕수다. 굉장히 놀라웠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수가 덕수면은 덕을 가지고 한수를 찾지 않을까? 큰 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발성이라고 하는데, 거발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고구려가 고조선 이중국가 구리를 개성한다고 국호를 가져오고, 신라는 구리의 백성명칭 묘민을 가져서 묘예라고 하니까, 백제는 그럼 우리는 구리를 건국한 구리의 건국자를 지향해야 됐다. 그래서 구리의 건국자 거발하로 수도 이름을 했는데 그게 거발성입니다. 그 거발은 크게 박다?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래서 보니까 큰 덕을 우리말로 그냥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큰 덕이 뭘까? 그 큰 덕의 큰은 밝을 흔자를 헌을 큰이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밝을 흔자에 해당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밝을 흔은 크게 박다. 그러면은 거발성. 그래서 저는 이 거발이라는 걸 가지고 크게 박다른 걸 해서 덕주가 백제 한성으로 보면 고 동북의 낙릉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37년 이전 낙랑군이 아니냐. 그리고 백제 봉기를 읽으면은 어지간히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군사하고 신라 군사하고 싸우는 기록이 지금 삼국사에 나오는데 신라 봉기에 나오고 그리고 김유신전에 나옵니다. 근데 백제 군사하고 신라 군사하고 성문의 들엘과 대방의 뜰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성문과 대치를 한다는 것은 이게 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니까. 그런데 대방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성문은 석가장이 얘기가 성문입니다. 그럼 요 근처에 대방이 있다. 그러면 부평의양 삼국 태원을 정했으니까 부평, 태원 요 근처에 낙랑군이 있고 대방이 여기 있다. 막 그럴듯하죠. 어떻게 됐든. 그래서 한성은 제가 보기에 이 하수였던 이 지역에 있는
이 덕수가 백제 한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제 수도가 이제 비성웅진으로 있고 이게 이제 동항성이 있으니까 평양에서도 이 근처에 있었겠죠. 우리 이제 지금 현대 평안도 평양은 고구려 별도 한성이다. 그러면 신라의 검성은 어디냐? 예, 신라의 검성은 우리는 지금까지 경주로 알고 있는데 1666년도 고지도에 보면 금성은 지금 서화항성의 동쪽에 금성이라는 지명이 경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경주가 신라의 금성이 아닌가. 그리고 괴지가 금광국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사서에 의한 삼국의 수도를 찾아야 된다. 한성은 유엔지나 5월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백제 수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발성. 근데 그건 일세당은 거발환이죠. 거발환. 요 명칭을 이렇게 따가지고 백제 수도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 한성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국사교과서에 있는 대로보다는 사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제의 수도가 우리 역사에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백제가 어디서 근거하고 어디서 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유신이나 계획 의자왕의 위치에 의해서 유엔전은 5월 쪽에 백제가 건국하고 패망했느냐? 그리고 25사 동의전에 백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백제 수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이유가 대방의 위치를 결정하면요. 25사의 동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김유신의 신라가 어디 있느냐에 그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와 동해전의 공통부분과 비공통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자꾸 백제의 유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요, 삼국에서 무광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광왕이 과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무왕하고 연결되는데, 절대 정통의 왕은 과부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왕과 무령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규정할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그 백제 한성을 찾고 웅진을 찾고 평양성을 찾아서 우리 역사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굳이 고구려 평양성과 백제 한성 웅진성을 다시 한번 사서에서 집에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빼먹고 할 뻔했는데, 백제의 건국할 때 낙랑태서와 원조 대방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록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성문에 관한 대방과 성문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는데,
이 남제서에는 분명히 낭랑과 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대방 고지에다 말하자면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록을 보지 않았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남제서에서 분명히 백제에 대한 걸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안성은 동왕성과 태산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계류왕 때 유적을 찾고 그 한수가 하수, 면수, 덕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을 유추하면서 저는 지금 백제 수도 한성은 덕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찾는데 백제 한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